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였죠, 그때가. 2학년 1학기 거의 후반부, 정말 후반부입니다. 1차 함수의 거의 끝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요. 아마 끝부분에서 배웠을 텐데, 그때 배웠던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네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잃어버렸을 것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ax 플러스 b 꼴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는 선생님 그 1차 함수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텐데요.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용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1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요 A를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를 기울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B를 뭐라고 하냐면, Y 절편이라고 했었죠? Y 절편. 그렇다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하는 방법의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느냐면은 기울기하고 y절편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기울기를 첫 번째 문제 보면은요, 기울기를 뭐라고 알려줬냐면 m이라고 했고요. y절편은 m이라고 했습니다. 오, 이런 공짜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기울기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y절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완성해버리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쉽게 주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고딩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힐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괴롭힐까요? 기울기를 줄 때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면은 그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 직선의 방정식이요.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만약에 각도를 뭐 얘가 60도를 이룹니다. 라고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기울기. 여러분들 기울기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런데 지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 뭐 삼각비 중에서 뭐가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걔가 누굽니까? 탄젠트죠. 탄젠트가요, 여러분들. 탄젠트가 바로 뭐냐면은 기울기입니다.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탄젠트인데, 그러면 이거는 탄젠트 60도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울기를 알려준 거예요. 탄젠트 60도가 얼마입니까? 루트 3이죠.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x축과 이루는 각도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직선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얘하고 평행해요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내용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느냐면은, 어떤 직선을 알려주는데, 그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답니다. 수직으로. 그러니까 두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는 직선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기울기를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타일조차도 고등에서는 그렇게 쉬운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기울기와 한 점을 줍니다. 기울기와 한 점을 줘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m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을 하나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를 줬어요. m이라고 주었으면은 m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은 뭐냐면, y절편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지난다 하니,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x 대신에 x1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b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b는, 얘를 저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 되죠. 이 b를 그대로 이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y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 되죠. m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mx 빼기 x1 플러스 y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울기가 m이고요. 한 점을 지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울기 써주시고요. x 좌표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그대로 더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스타일은 그러면 뭐냐? 첫 번째는 기울기와 y절편을 주고 두 번째는 기울기와 한 점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 두 점을 알려줍니다. 두 점을 알려주는데 하나가 x와 y1이고요. 자, 또 하나가 x2, y2라고 이렇게 두 점을 알려줍니다. 두 점을 알려주면요, 여러분들 뭐를 구하기가 쉬우냐면요, 기울기 구하기가 쉬워요. 그죠?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거든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x1에서 x2까지 갔으니까요. x 증가량은 x2에서 x1을 빼면 되고요. y좌표는 y1에서 y2가 됐으니까 y2에서 y1을 빼주면 y 증가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시고 요 첫 번째 점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우리가 2번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기울기 이렇게 구하시고 x 빼기 x1 y좌표 그대로 써주시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점을 알려줬을 때, 자, 풀이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좌표평면상에 그렸을 때요, x축과 m에서 만나고요, y축과 n에서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절편을 알려줍니다.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직접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요 점은요, 자, 요 점은 n, 0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요, 자, 0, 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자,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m에서 0을 빼셨으면요, 그 순서 그대로 지키시면 돼요. 0에서 n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n이 되죠? 자, 그리고 이거 x라고 써주시고요. 기울기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두 번째 공식을, 두 번째 공식이나 세 번째 공식 따라가지 않느냐면, y절편이 그냥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기울기 이렇게 구하고 그냥 y절편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n으로 다 나눠버리겠습니다. 모든 항을. 그러면 n분의 y는, 자, 마이너스 n분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n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킬까요? 자, n분의 x 플러스 n분의 y는 1이 됩니다. 놀라운 식이 만들어지죠. x절편과 y절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오, 이거는 뭐 1, 2, 3, 4 네 가지 중에서요. 가장 쉬운 게 우리가 보통 1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4번이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실전 문제로 필요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그냥 여기서는 선생님이 조금 거저주는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울기가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거저 가져가 볼까요? 기울기 4고요. y절편 마이너스 3.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기울기가 3이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좀 긴장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기울기가 3이래요. 자, 그리고 2, 마이너스 3을 지나갑니다. 자, 그럼 x좌표는 빼주시고요. y좌표는 그냥 갖다 써주시라고 그랬죠. 정리 좀 들어가 볼까요? 자, 3x. 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개다가 3 빼니까 마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점이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기울기 들어갑니다. 2에서 1 빼면 1 되고요. 자,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6 됩니다. 자, 그러면 x, 요거로 할까요, 그냥? x좌표 빼고요. y좌표 그냥 갖다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6x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는 참 기가 막히다. 너무 좋다라고 했었는데. 자, 4번 어떻게 하는 겁니까? x절편분의 x, 그 다음에 y절편분의, 자,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됩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조금 그거 좀 정리 좀 해보면, 3분의 x 마이너스 y분의 5는, 5분의 y는 1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도요, 식을 y는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대로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대로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독특한, 자,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좌표평면상의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상단부로 가든가 아니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하단부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두 가지 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한 애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x절편이 a라고 했습니다. x절편이 a. 그럼 x절편을 여기 a라고 하고요. 요 a를 지나면서 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x는 a라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은요. x는 a라는 직선은 y축과 평행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y축과 평행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x축과 뭐다? x축과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를 보면요. 자, 두 번째 거는, 자, y절편이 b고요. 이 b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다. 이런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자, y는 b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직선 또한요. x축과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y축과 어떻다?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x는 a라는 직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x는 a라는 직선은 그 x축과 그 a에서 만납니다. x축과 a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y축과 평행한 직선이기도 하고 x축과 수직인 직선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그 y는 b라는 직선은 그 y절편이 b고요. y절편이 b고 x축과 평행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축과 수직관계에 있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를 보시면, 자,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점 마이너스 2,3문제라고 x축에 평행하다. 자, 좌표 평면상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마이너스 2,3이면, 자, 요 점을 지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x축하고 평행하대요. 그럼 x축하고 평행하면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됩니까? 3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7,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x가 7이고요. y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하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x는 7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독특한 그런 자, 직선의 방정식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기울기와, 자, y절편을 이렇게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죠? 자, 그러면 y는 뭐가 됩니까?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꼴이 어떻습니까? 꼴이. 똑같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a였고, 여기서는 y절편이 b였지만,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자, 같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살펴봤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네 가지 공식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직선 말고 x는 뭐, y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자, 직선의 방정식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꼭 y는 ax 플러스 b꼴이 아니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